조국은 대한민국의 법학자이자 정치인입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법학자로서 명성을 쌓았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과 법무부 장관을 역임하였습니다. 이후 조국 혁신당을 창당하여 제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으나 2024년 12월 대법원의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였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과 논란으로 사임하였으며 이후 정치 활동을 이어가며 다양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정치적 행보와 관련하여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의 상반된 시각을 살펴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검찰개혁을 위해 싸운 사람입니다. 기존 권력 구조를 바꾸려다 보니 저항이 심했던 거죠. 검찰과 언론이 협력해서 정치적 탄압을 한 겁니다. 정치적 탄압이라뇨? 검찰이 수사한 결과 조국 전 장관 가족의 입시 비리, 사모펀드 문제 등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입시 비리는 조 전 장관이 아니라 가족이 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입시 문화 자체가 그런 식이었습니다. 보수 쪽 정치인들도 비슷한 문제가 많았지만 조 전 장관만 과도하게 공격받았죠. 정치인의 가족이 연루된 문제라면 당연히 검증받아야 합니다. 특히 조국 전 장관은 스스로 도덕성과 원칙을 강조해왔는데 가족이 그런 문제를 일으켰다면 본인이 책임져야죠. 남이 하면 불법, 내가 하면 개혁인가요? 도덕성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조 전 장관이 추진한 개혁의 의미를 봐야 합니다.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던 걸 막으려 했던 거잖아요. 결국 공수처가 설치되면서 검찰 권력도 견제받게 됐죠.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한 게 아니라 정권의 도구로 활용됐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조 전 장관이 추진한 검찰 개혁이 결과적으로 정치적 편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갔다면 그건 실패한 개혁 아닐까요? 검찰 개혁이 완벽하진 않았을지 몰라도 기존의 권력 구조를 바꾸려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조 전 장관이 아니었으면 이런 변화도 어려웠을 겁니다. 변화가 아니라 혼란을 가져왔다는 의견도 많아요. 게다가 조 전 장관은 본인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기도 전에 다시 정치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죠. 국민들이 그걸 쉽게 받아들일까요? 지금도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국민이 많고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를 더 인정받게 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국민들이 조 전 장관이 아니라 정말 깨끗한 정치인을 원하게 될 수도 있어요. 결국 본인의 과오를 인정하고 조용히 반성하는 것이 맞는 태도 아닐까요? 조국 전 장관이 검찰 개혁을 추진하면서 기득권 세력의 강한 반발을 샀던 것은 사실입니다. 검찰 개혁이 제대로 진행되었으면 권력기관의 견제가 가능했을 것이고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할 기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조 전 장관 본인이 깨끗했어야죠. 개혁을 말하는 사람이 도덕적 결함이 있으면 그 개혁의 정당성도 흔들립니다. 결과적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낮아졌고 공수처는 실망스러운 결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보수 진영에서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 조 전 장관과 가족을 표적 삼은 것도 사실 아닙니까? 검찰과 언론이 협력해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고 그 과정에서 여론이 왜곡된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법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표적 수사라고 주장하기 전에 본인이 흠결이 없었는지 돌아봐야죠. 법원에서도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고 본인은 끝까지 책임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이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이미 법적 심판을 받았고 정치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었죠. 그런데도 여전히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그의 개혁, 정신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있다는 뜻 아닐까요?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그의 결백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국민 정서는 변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보를 다시 평가하게 될 겁니다. 개혁이 필요했다는 점과 조국이 올바른 사람이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조 전 장관을 이렇게까지 무너뜨릴 정도로 검찰 수사가 필요했을까요? 반면 비슷한 의혹을 받은 보수 진영 인사들은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건 명백한 형평성 문제입니다. 정치인의 부정부패 문제는 신형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보수든 진보든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제대로 처벌받아야죠. 그런데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가 정치적 희생양이라며 면죄부를 주려 합니다. 공정한 태도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조국 사태가 터지자마자 언론과 검찰이 한꺼번에 움직였을까요? 이건 단순한 부정부패 사건이 아니라 조 전 장관이 가진 정치적 영향력을 무너뜨리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모든 부정부패 수사가 정치적 탄압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조 전 장관이 도덕적으로 깨끗했느냐입니다. 그는 국민들에게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가족은 특권을 누렸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혐의는 가족이 연루된 문제일 뿐 본인이 직접 개입한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검찰의 강압 수사와 과장된 언론 보도로 인해 마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보이게 했죠. 특히 입시 비리는 그 시대의 관행이었는데 유독 조 전 장관에게만 가혹한 잣대가 적용되었습니다. 관행이었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조 전 장관이야말로 공정과 정의를 내세웠던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본인의 가족이 입시 비리를 저질렀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법원에서도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이런 논란에 휩싸였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조 전 장관이 검찰 개혁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이런 수준의 수사가 진행됐을까요? 보수 진영의 유사한 사례들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표적 수사였습니다. 도덕적 비판은 가능할지 몰라도 법적으로는 지나친 처벌이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정치인의 비리가 덜 처벌받았다고 해서 조 전 장관도 면죄부를 받아야 합니까? 진영 논리를 떠나 공직자로서 스스로에게 더 엄격해야 했던 건 맞죠? 법적 책임을 지고 대중 앞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없었다면 검찰 개혁도 없었습니다. 공수처 설치를 포함해 검찰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었죠. 비록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가 불씨를 지폈기에 이후 개혁 논의가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공수처는 기대와 달리 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를 한다는 논란이 있었고 검찰 개혁의 명분이 퇴색되었죠. 검찰을 개혁한다면서 특정 진영을 유리하게 만들려 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많습니다. 개혁이 처음부터 완벽할 순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겠지만 적어도 검찰이 예전처럼 독점적인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견제의 틀을 만든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혁이 정말 중립적이었나요? 특정 세력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면 왜 한쪽 진영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결과가 나왔을까요? 개혁이 아니라 내 편을 위한 제도 개편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조국 전 장관은 여전히 진보 진영에서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가 겪은 탄압을 기억하는 지지자들이 많고 정치적으로 재기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재평가될 것이고 그의 개혁 정신이 다시 주목받을 것입니다. 그를 여전히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중 전체로 보면 신뢰를 회복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한때 정의와 공정을 외쳤던 인물이 도덕적 논란으로 무너졌고 그 이미지가 회복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발이 커질수록 조 전 장관을 다시 찾는 목소리도 커질 겁니다. 특히 젊은 세대 중 일부는 검찰 개혁을 필요하다고 보고 조 전 장관을 재평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재기하려면 국민적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조 전 장관은 스스로를 피해자로 포장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죠. 진정한 정치인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더 나은 길을 모색해야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